오늘은 완두콩 가정하는 날.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완두콩을 심으러 나왔습니다. 완두콩은 영상 1, 2도에도 발화가 될 수 있는 완두콩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녹기 시작할 무렵부터도 심어도 가능합니다. 저는 근데 매년 감자밭을 만드는 시기에 맞춰서요 이렇게 3월 중순쯤 이제 심게 되는데요. 농사 1도 모르는 초보들한테 아주 딱 좋은 작물입니다. 병충해가 없어서요 키우는 동안 관리할 게 없거든요. 대신 주의할 일은요 연작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심지 않은 땅에만 이제 심어 주시면 되고요. 자, 퇴비량도 이제 감자밭을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감자밭과 완두콩의 감자 퇴비량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감자는 30평 기준에 200kg라면 이제 완두콩은 150kg이기 때문에 만들어줄 때 한꺼번에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비료도 넣어주고요. 토양 살충제까지 넣어서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는 눈이 온팡지가 내려서요. 수분을 어느 정도 싹 눈으로 마치고 나서 비닐 멀칭을 해 주었습니다. 완두콩을 심을 때는 많은 밭에 완두콩을 심지 않기 때문에요. 밭을 만들어 주실 때 두둑을요 꼭 이렇게 감자밭처럼 높게 두둑을 높게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평평하게 뭐 3줄이든 4줄의 구멍에 맞춰서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편합니다. 완두콩의 재배에서 이제 중간에 관리할 일이요. 중간중간 수분 관리만 해주시고요. 완두콩이 한 10cm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요. 덩글손이 뻗어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뭔가의 덩크손을 잡을 수 있는 지지대만 설치를 해주시면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농작물 중에 가장 수확이 빠른 작물 중에 하나고요. 수확이 빠르기 때문에 이 완두콩을 심은 밭을 다른 이모작을 가능한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10cm 정도만 자라고 나면 이제 지지대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지대를 설치해야 될 때는 이렇게 가지가 잔가지가 많은 이런 잔가지를요. 나무를 이렇게 중간중간 꽂아 주셔도 되고요. 그 고추대를 이용해서 고추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끈을 만들어 주어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완두콩 심으러 가볼게요. 제가 준비한 씨앗은요 스파클 완두콩이라는 완두콩이고요. 이 스파클 완두콩은 이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키 높이가 한 1m 정도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만들어 주실 때도 너무 높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조금 더 일찍 이제 수확을 해서 먹기 위해서 이 씨앗을 침지를 좀 시켜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반나절 정도 이제 침지를 시켜놔서요. 씨앗이 조금은 물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저처럼 이렇게 침지를 시켜놓으면 조금 더 씨앗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발화를 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한 건 또 너무 오랫동안 침지를 시켜 놓게 되면요. 또 통풍이 되지 않거나 그럴 때 또 썩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까 저처럼 반나절 정도 하거나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만 이제 물을 자박하게 뿌려 놓고요. 그 위에 키친타올로 덮어서 통풍되는 서늘한 곳에 이렇게 침지를 시켜 주시면 조금 더 빨리 발화를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다른 씨앗보다 발화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2알 정도씩 심었는데요. 2알도 사실 심어보니까 발화가 수분이 잘 맞춰주진 않을 때 좀 발화가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최소한 3알 정도까지 심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3알을 심을 거고요. 심는 간격은요 20에서 25cm의 간격으로 심어주시고 심는 깊이는요 2-3cm의 깊이로 씨앗 두께의 2-3배 정도의 흙으로 이제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위에 이제 흙을 복토해 주시면 되는데요. 땅속에 어느 정도 수분을 더 유지를 해야지만 발화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조리로 물을 한 번 더 뿌려줄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흙을 이렇게 비닐이 퍼덕거리지 않고 비닐 속 안에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요. 복토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요. 싹이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면 이 싹눈이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분만 맞으면요. 일주일 안에도 완두콩 싹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완두콩도요. 과습에 약하고 토양이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또 잘 자랄 수 있는데요. 이제 수분 관리만 이제 주기적으로 크게는 2차례 정도
해주시면 좋거든요. 발화가 되는 그 시점에 수분 관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완두콩이 꽃이 피고 지면 그 꽃을 물고요. 꼬투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완두콩의 꼬투리가 생기는 그 시점에도 수분의 요구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2차례 정도 꼭 수분을 챙겨 주셔야 되고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발화가 잘 되지 않은 완두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생육이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뿌리 발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키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생육의 저하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꼬투리 형성의 저하가 될 수 있거든요. 꼬투리 생길 때 수분 요구량이 많은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꼬투리도 크게 달리지 않고 작게 생길 수 있고요. 꼬투리가 또 통통하게 잘 여물어야 되는데 여물지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수분 관리가 또한 중요하고요. 자, 네 번째는 그래서 수량에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수분 관리도 중요하지만 꼭 2차례라도 발화가 되는 시점하고 그리고 또 꼬투리가 형성이 되는 그 시점에는 꼭 수분을 야무지게 챙겨 주시는 게 좋고요. 땅이 어느 정도 건조하다 싶으면 중간중간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떨 때 수분을 뿌려줘야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으로 땅속을 한 2-3cm 깊이로 찔렀을 때요. 흙이 마른 상태다. 그러면 수분이 꼭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물을 뿌려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물을 주실 때도요. 센 물주기로 물을 뿌려주시게 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은요. 조리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잔잔한 물을 이렇게 뿌려줬을 때 물 흡수가 골고루 잘 될 수가 있는데요. 물주기가 센 물로 이제 물을 뿌려주다 보면 센 물로 두껍게 물을 뿌려주다 보면요. 그 물이 골고루 분포가 되지 않고 그 속으로 물줄기가 생기게 돼서 물이 골고루 분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요. 조리 같은 수압이 너무 세지 않은 물로 졸졸졸 골고루 뿌려주시는 것 또한 수분을 잘 주는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편하게 병충해도 없어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완두콩 한번 심어 보시고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이때까지 꼭 설치하셔서요. 완두콩도 풍성하게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빠빠이.